빰빠밤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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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육아하는 아빠들이 모였다. 육아 꿀 정보부터 육아에 대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육아빠 반상회! 안녕하세요, 육아빠 여러분, 반갑습니다. 육아빠 반상회 진행을 맡은 주식회사 이파리북스 강미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육아빠 반상회 시간이죠. 첫 번째 육아빠 반상회에서는 경단남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됐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아빠 반상회 2회를 함께 해줄 네이버 웹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를 연재하고 계신 닥터베르 작가님이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닥터베르입니다. 박수! 작가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행히 이번 주부터 그 어린이집이 다시 등원을 시작을 해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레서 판다는 가니까 좋아하던가요,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에서 이제 활동을 한동안 계속 몇 주를 휴원을 하니까 이제 활동 예정이었던 그 교구들을 못 썼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는 요리하고 하루는 막 그 낚시 체험하고 하루는 뭐 그런 조명놀이 이런 거 하고 했더니 되게 하루하루가 정말 신이 나서 가더라고요. 즐겁게 놀고 있군요, 우리 레서판다. 육아빠 반상회 두 번째, 육아빠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기록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전문 분야입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육아일기를 웹툰으로 기록하시기 시작하셨나요? 육아일기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거는 아이 생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번갈아서 어느 정도 아이를 보다 보니까 내가 쉬고 있었을 때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를 약간 인수인계 하듯이 정말 몇 시간 잤고 뭐 얼마나 먹었고 뭐 마지막으로 볼 일은 언제 봤고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 그런 시트를 서로 주고받았어요. 네. 그렇게 기록도 잘 되어 있고 이런저런 건들도 많았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작품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조언을 해주면서 제 나름의 컨셉으로 작품을 그렸는데 다행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네. 기록하시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작가님? 처음에 그런 아이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적혀 있잖아요. 이때에 비하면 나도 정말 많이 아빠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시간이 되게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위안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육아빠들은 육아 기록이나 육아일기를 쓰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혹시 육아일기를 기록하고 계시거나 기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록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손 흔들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지난주에도 뵀죠, 저희. 충남 홍성에서 37개월 아기 키우고 있는 김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도 육아일기 기록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1154일째 매일 육아일기를 기록을 하고 있긴 해요. 와, 대단하신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육아일기를 작정하고 쓰겠다고 생각을 시작했던 건 아닌데 오늘이 1154일째더라고요. 354일째. 와, 네. 매일매일 기록하시나요? 네네. 와, 멋지시네. 저는 가끔 몰아서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이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1년 전 오늘 내가 올린 기록들을 자동으로 소환을 해줘요. 보면서 그래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는데 1년, 2년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변했구나 하는 걸 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육아일기를 언제까지 기록을 해야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 마지노선이 있나요? 아, 데드라인을 정해놓으셨는지. 집에 이제 닥터앤닥터 육아일기 단행본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행본이 이제 집에 오니까 그거를 만화책이고 하니까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가는데 뭐 웹툰 보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지금은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레슨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학교를 가고 했을 때는 점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생기면 의식을 하게 된다든가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닥터앤닥터는 레서가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 해서 이제 완결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완결을 할 예정입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어떤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계세요, 육아일기를? 기본적으로 사진하고 동영상들을 매일 촬영을 하는 편이에요. 뭐가 아프거나 그럴 때는 또 아픈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고 그래서 나중에 또 병원 같은 데 갈 번씩 찾아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봐서 이쯤 아팠었고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신 이유가 닥터베르 작가님하고 비슷한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외부에 본인의 신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거에 대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이제 친구 공개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비공개를 하기를 희망을 해서 내가 비공개로 하고 그냥 써나가는 거는 내가 그냥 혼자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그치. 해달라.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기록을 하는 걸로 비공개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삼형제 닉네임 하고 계시는 분이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서울에서 그 삼형제를 키우고 있는 아빠예요. 첫째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으로 타자를 치거나 이런 것도 사실 좀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크라이 땡땡 어플에 이제 매일매일 사진 찍었던 것들로 이제 돌까지 딱 이제 12권을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이 커서라도 그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잘 키워왔는지를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더 들어가서 이렇게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드리지만 그 삼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마땅히 시간이 잘 안 나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작가님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를 한 넷쯤 키우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될까봐 이게 정말 기승전결이 있는 그런 문장으로 다 완성을 하시기보다 어떤 키워드만 이렇게 적혀 있어도 되게 미소 짓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엄마가 아 먹어야지 하니까 아가 뭐야 그러니까 줄여서 아야 이러니까 아이 먹겠다고 했다고 아이스크림을 줄여서 아이라고 했다 너무 귀엽다 뭐 그 정도로 이제 해서 한 100자남짓한 정도의 글을 적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1년 지나서 정말 보면은 흔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정말 문자 한 개 뭐 이렇게라도 남겨두시면 되게 많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거창하게 막 뭔가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때 하루하루 있었던 키워드나 기억할 만한 것들을 짧게라도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작가님? 네. 저희 육아빠 반상회를 들으시는 아빠들 중에 아직 이 육아일기를 기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면 아까 전에 김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활용해 보셨고 삼형제 아버님께서는 육아일기를 기록할 수 있는 어플을 사용하셨으니까 우리 아직 시작하시는 아빠들도 이런 거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아일기를 쓰고 계신 아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겼는데요, 작가님. 혹시나 이게 또 신뢰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볼게요. 아빠의 육아하고 엄마의 육아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저희 부부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부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었던 게 불과 몇 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전업주부로 있고 아내가 일하는 시기가 있고 아내가 전업주부로 있고 제가 일했던 시기가 있고 꽤 다양하게 해봤어요.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 육아를 할 때 이제 저희는 베이비 모니터라는 거를 써서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늘 먼저 깼던 거는 당시에 주 양육자로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어느 정도 성향차나 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막 남자는 뭐 이런 걸 못 듣고 여자는 뭐 잘 듣고 이런 거가 정설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둘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작가님. 작가님하고 오늘 육아일기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궁금하신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손 한번 들어주시면 우리 작가님하고 육아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더 나눠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현이대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행님. 네, 저는 저희 아내가 지금 육아일기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직 쓰고 있진 않은데, 그 지난주에 작가님 방송하시는 걸 듣고, 저도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혹시 그런 거를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나 그런 게 좀 있는 게 있을까요? 육아일기 기록하는 팁 같은 거?
네. 처음에는 정말 좌측에 시간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1시에서 2시 이런 식으로 정말 시간표가 있고 거기에 막 모유 135ml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니까 이제 아이가 뭐 처음으로 정말 웃는 것처럼 까르륵 소리를 내서 웃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사건적인 그런 내용들이 처음에는 많았었고요. 그냥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아이가 어디를 갔다. 뭐 미래에 나한테 해주는 말들이라던가 혹은 내가 있고 싶지 않은 순간 그런 것들을 짧게나마 그냥 남기신다고 생각하고 부담 없이 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접근하고 뭔가 거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아이를 관찰하면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록한다는 생각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작가님. 내가 정말 이 순간이 소중하니까 남겨놔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부담 없이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희 대디님 도움이 좀 되셨나요? 미래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써보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기록을 시작한다면 현희 대디님 오늘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으세요? 아빠는 이런 내용을 듣고 너에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로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희 대디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성님이 손 들고 계시니까 우성님하고도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우성님. 저는 24개월 아들과 9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그 육아 웹툰도 사실은 안 봤고요. 네네. 육아 일기도 사실은 안 쓰고 있는데 제가 요새 네네.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아이가 땡깡을 부릴 때거든요. 네, 24개월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의 뭔가 자아가 생겨서 땡깡을 많이 부리는데 침착한 아빠가 좀 되려고 감정 조절도 하려고 하고 노력도 하는데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작가님께서는 육아일기가 이런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좀 되는지, 그래서 육아일기를 쓰시면서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신지, 그리고 감정 조절하는 팁도 있으신지 뭐 이런 걸 좀 묻고 싶어서 손을 들었어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작가님 어떤가요? 땡깡 부리는 아이에 대한 것도 기록에 남겨두셨나요? 네, 닥터앤닥터 육아일기를 보시면 네. 실어증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제 실어증이 아이가 싫어, 뭐 안 해, 뭐 미워 이런 것만 하는 그런 시기를 시작해서 그 시기에 아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제 이해와 이런 걸 하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대응했던 방법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겨울에 갑자기 수영복을 입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영한 날씨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아니야, 레쏘야. 이거는 수영할 때 입는 옷이야. 그런데 아니야, 이거 입을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영하의 날씨에 수영복을 입고 딱 나가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납득을 한 거죠. 우리 아빠가 이래서 안 된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던 거구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옆에서 봐, 나가니까 춥지? 계속 가보자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부모도 같이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 뭐, 역시 춥지.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말렸던 거야. 지금이라도 여기 잠바랑 이런 거 입고, 제대로 몸을 감싸자. 겨울에는 몸을 잘 감싸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이도 뭔가, 이게 납득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도 나름의 논리 회로라는 건 있어요. 물론 그게 좀 부실해가지고 잘 안 맞아서 문제지만, 서로 간에 규칙과 약속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 신뢰를 가지는 거. 그래서, 가장 최악은요, 부모가 아이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줄게. 이러고 사주지 않는 거. 야, 돈가스 먹으러 가자. 저는 치과 가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정말 부모의 신뢰가 없어지면요, 절대 아이랑 이런 약속을 하고 그걸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신뢰, 그리고 그런 신뢰에 기반한 어떤 부모의 권위,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그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성님 어떠세요? 우성님은 땡깡하는 아이에 대처하는 작가님의 이야기가 와 닿으시나요? 네, 너무 현명하시게 하신 것 같아요. 아이한테 좀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내오는 이 시간들을 기록을 하면 또 실수를 2번 반복하지는 않으니까 우성님도 바로 지금 당장에 현명하게 아이하고 관계를 맺지는 못하시겠지만 조금 기록해놓고 되새기면 보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성님? 스타트 하시죠. 네, 스타트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성님.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사실 오늘 육아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었을 때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육아하는 데 너무너무 지쳐 있어서 육아일기 쓰는 거를 피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아빠들은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아빠들이 육아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약간 움직였습니다. 저는. 부모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의 시작점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다라고 자각하는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도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도 관련 내용이 많이 나와 있으니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1회에 이어서 2번이나 저희 육아빠 반상회 함께 해주셨는데 육아빠 반상회 함께 하면서 어떠셨나요, 작가님? 일단 저는 준비한 스크립트가 좀 짧았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사실 저는 뒤에 시간이 굉장히 길게 남으면 어떡하나, 뭔가 질문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질문해 주셔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 나눌 수 있었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분 여러분 되게 감사했습니다. 아니, 함께 해주신 닥터베르 작가님한테 박수 저희 안 들리지만 해주세요. 이제 닥터베르 작가님하고 2회 동안 함께 하면서 느낀 게 지금 현실 속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아빠들도 많구나라는 좀 공감이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금요일 육아 레벨 중 가장 하드코어한 사람들, 미혼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혼부이자 아빠품 운영하고 계신 김재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우리 육아빠 반상회를 통해서 김재한 대표님하고 같이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육아빠 반상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